안녕하세요. 모토PD 정원준 에디터입니다. 최근 카쉐어링 브랜드에서 올뉴 아반떼를 무료 시승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저희도 급하게 신청을 해봤습니다. 완전 무료는 아니에요. 보험료라든지 주행 거리에 따른 비용 등은 발생하지만 그래도 대여 요금이라도 무료인 게 어디인가 싶습니다. 그럼 신형 아반떼 함께 만나보실까요? 먼저 이런 카쉐어링 브랜드를 이용할 때는 외관에 데미지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보면은 여기 아랫부분에 약간 긁힌 자국 있죠? 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카메라를 촬영해가지고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은 네, 이렇게 데미지가 있다고 알려주게 됩니다. 다른 곳도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빠르게 한번. 다행히 별다른 이제 데미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차량을 문을 열어야겠죠. 차량 문을 열고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아반떼는 모던 트림인 것 같아요. 헤드램프도 프로젝션 타입이고요. 그리고 옆으로 와보면 이런 벨트 라인도 크롬이 아니죠. 또한 아래 이제 휠과 타이어도 15인치 사이즈고요. 자, 뒤에도 한번 보시면은 리어 램프도 이제 벌브 타입으로 되어 있죠. 물론 모던 트림에서도 옵션을 추가하면 LED 헤드램프와 LED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를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차량에는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도 이렇게 옵션이 빠진 상태에서도 확실히 이전 모델보다는 디자인이 마음에 들죠. 신규 플랫폼을 적용하면서 더 낮고 넓어진 이런 차체가 기반이 될 텐데요. 거기다가 이런 헤드램프 또 캐릭터 라인과 이런 디테일들이 상당히 잘 어우러지는 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자, 문을 열고 실내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런 시트는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과 변속기 레버는 가죽으로 덧씌워져 있습니다. 이런 도어 트림이 인조 가죽인 건 최상위 트림도 동일하고요. 그래도 모던 트림도 1열 운전석에 통풍 시트와 또 스티어링 휠 열선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컴포트 1, 2 옵션을 추가하면 동승석 통풍 시트와 운전석 전동 시트, 메모리, 뒷좌석 열선 시트와 암레스트, 에어벤트, 폴딩 등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카쉐어링용 아반떼는 그러한 것들이 추가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운전석 도어조차 내리는 건 자동인데 올리는 거는 계속 눌러줘야 돼요. 그래도 10.25인치 내비게이션 등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또 10.25인치 풀컬러 클러스터 일체형의 이런 통합 디스플레이 옵션은 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확실히 이렇게 연장되어 있는 게 최신의 차를 타고 있는 느낌이에요. 인테리어 컬러는 블랙인데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모델인 만큼 때가 덜 타고 좀 덜 티가 나는 그런 컬러가 필요했겠죠. 자, 그럼 시동을 걸고 본격적으로 시승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형 아반떼에서 6단 수동 변속기는 엔트리 트림인 스마트 트림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스마트 스트림 IVT 무단 변속기와 통합 주행 모드는 스마트 트림에서는 150만원의 옵션으로, 그리고 중간 트림인 모던 트림부터는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스트림 G1.6 엔진은 최고 출력 123마력, 최대 토크 15.7을 발휘하는데요. 이는 이전과 동일한 수치입니다. 최고 출력은 6300rpm, 그리고 최대 토크는 4500rpm이라는 다소 높은 rpm대에서 발휘가 되고요. 방금도 언덕길을 이렇게 올라오는데 크게 힘이 부족한 느낌은 아닌데요. 이런 실용 구간에서는 부드럽고 매끈한 주행 느낌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신호 대기 중에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의 화면 구성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은은하게 지도가 표시된 건 최근에 현대자동차 그룹의 특징 같은데 신형 아반떼에서도 상당히 좀 잘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파란색 컬러로 아이콘들이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아이콘은 뭐 최근에 현대자동차 제네시스에서도 많이 보고 있는 아이콘이죠. 애플 카플레이라 안드로이드 오토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 송풍구는 이렇게 길게, 가운데는 히든 타입으로 여기는 막혀 있죠. 이런 부분도 수평적인 공간감을 나타내는데 좋은 적용 요소입니다. 가운데 비상등 스위치는 손에 닿기 좋은 위치에 있고요. 그 아래에는 이런 인포테인먼트 버튼들, 또 아래에는 공조와 관련된 컨트롤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손에 닿기 쉽게 상당히 인체공학적으로 잘 설계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가운데 이 핸들바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블랙 인테리어에서는 동일하게 검정색으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요. 운전석에서는 이렇게 잡고 있거나 좀 더 공간을 확장시켜주는 느낌이 강한데요. 만약에 조수석에 앉은 사람은 이 부분이 조금 자기 자리를 침범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기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밝은 낮에도 상당히 좋은 시인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건 주행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이 화려하게 변신을 하고요. 지금은 일단 노멀 모드로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옆에 이 부분은 지금 1.6 모델에서는 뭐 아무런 기능이 없는 그냥 장식적인 요소인데요. 추후에 N라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M 모델에서는 어떤 기능적인 요소가 추가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 같으면 여기다가 거치대 등을 부착하고 이렇게 스마트폰을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 스트림 G1.6, 하지만 가속 페달을 깊게 밟으면 약간은 이런 늘어진 반응성이 다소 아쉽습니다. 엔진의 사운드나 진동의 질감도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고요. 좋은 말로 얘기하면 이런 파워트레인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좀 삐뚤게 얘기하자면 상당히 좀 쥐어짜낸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물론 엔트리 준준형 세단, 그 중에서도 기본 엔진 라인업임을 고려하면 역동적인 움직임보다는 좀 더 연료 효율적인 이런 성능이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환영받을 요소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또 하이브리드나 N라인 그리고 M모델 등 이런 아반떼에서는 라인업도 더 다양해질 예정입니다. 그래도 연료 효율성은 상당히 좋은 수준입니다. 지금 타고 있는 15인치 타이어 기준 공인 복합 연비가 15.4km/L인데요. 재밌는 건 이 스마트 스트림 IVT가 오히려 수동 변속기보다 더 높은 연비를 선사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IVT 같은 경우는 얘기해주지 않으면 무단 변속기인 걸 모를 정도로 모사 변속 패턴을 상당히 리얼하게 잘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동 모드로 두고 2단, 3단, 다시 2단으로 하면 이런 변속 충격도 구현을 하고 있고요. 수동 모드뿐만 아니라 이런 오토 모드에서도 가속 페달을 깊게 밟으면 이렇게 변속이 되는 느낌을 상당히 잘 구사하고 있어요. 주행 모드는 기본적으로 노멀, 에코, 스포츠와 스마트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주행 모드에 따라서 파워트레인의 반응성이나 스티어링 휠의 감도, 그리고 무엇보다 이 변속 패턴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플랫폼이 바뀌면서 이러한 구분길에서 움직임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충격이 있을 때는 리어가 토션빔이란 게 눈치를 챌 수밖에 없게 되지만, 일반적인 이런 고른길에서는 이런 승차감도 상당히 잘 세팅된 편이고요.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캘리퍼가 원 피스톤을 사용하고 있지만 차량의 무게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제동 능력도 준수한 편입니다. 그리고 신형 아반떼에서는 기본 트림부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하이빔 보조와 전방 차량 출발 알림 기능까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능형 안전 기능들이 기본 트림부터 따로 옵션 없이 추가된 건 상품성을 상당히 높이는 요소죠. 물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같은 기능들은 최상위 트림인 인스퍼레이션에서는 기본으로 적용됐지만, 이러한 모던 트림에서는 옵션으로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2열에는 저희 김영준 PD가 타고 있는데요. 형주 씨 뒤에는 어때요? 우선 제가 생각했을 때 아반떼라고 하면 굉장히 그냥 작을 거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레그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주먹 한 2개 정도, 그리고 헤드룸도 상당히 여유로운 수준이고요. 굉장히 괜찮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차량이 커지고 있는데 2열 공간까지 확실히 보장을 해주고 있어서 패밀리 세단으로도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실내 공간성을 확보하면서도 차가 아주 크진 않아요. 이렇게 운전하기에 어렵지 않게 시야도 잘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좁은 골목길이나 주차할 때도 그리 부담스럽지 않은 차체 크기인 것 같아요. 확실히 플랫폼이 바뀌면서 이런 차체 중심도 상당히 좀 낮아진 느낌이고요. 특히 차량의 기본 성능인 달리고 돌고 서는 이러한 기능들이 쉽게 조작이 되기 때문에 첫 차로서 아반떼를 구입하는 고객들에게도 접근성이 꽤 높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에는 현대자동차의 신형 아반떼를 카쉐어링 브랜드의 이벤트를 통해서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조금 손쉽게 신차를 접할 수 있는 이벤트는 좋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차량의 관리 상태가 좀 제각각이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홍보 효과를 저감시키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중간 옵션에서 옵션도 꽤 많이 빠진 상태죠. 이러한 차를 시승해 보는 것도 조금 더 현실적인 접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터 PD 정원준 에디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